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 솔루션을 이제 출시해서 작은 시장에서라도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 보통 시드 투자가 들어옵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한 3개월치, 6개월치 MVP 돌린 수치들 좀 볼게요. DU가 얼마요, MAU가 얼마요, 이렇게 보통 투자 심사를 하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시드 투자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제가 이제 제 소개 드릴 때 저희 뭐 팁스 운용사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저희는 이제 시드 투자를 할 때 회사 가치를 5억에서 15억 사이 그 정도 구간 그 회사 가치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가치가 5억인데 저희가 1억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5억인데 1억 투자하면 저희가 지분 20%를 가져오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 같은 경우는 절대 두 자리를 넘겨서는 안 된다, 지분율이. 그게 이제 투자 철학인데요. 그래야지 또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오기 쉬우니까 저희는 사실 그 기준을 유지하면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밸류에이션이 한 7, 8억 사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돈 한 5천만 원 정도가 제일 적절한 돈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돈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사실 시드 투자와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A, B, C 투자는 보통 벤처 캐피탈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나온 구간이 프리-A 투자라는 게 나왔어요. 또 프리-A 투자에 매칭되는 정부 자금이 팁스라는 정부 자금이 있습니다. 팁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이상을 투자하면 매칭된 정부 자금이 5억에서 7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돈이면은 시리즈 A 투자가 좀 버틸 수가 있죠. 근데 그래도 데스벨을 또 만나는 거죠.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사들이 유치한 시리즈 A 투자의 평균 금액을 보면은 20억 이상, 25억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버텨야 되는 자금이 이제 필요한데 거의 막바지에서 죽음의 계곡을 만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익이 나면 되게 좋을 텐데 이익이 안 나요, 스타트업이. 한 3년 정도는 적자를 상황에서 버티면서 투자금으로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적자를 보는 그런 적자 사이즈를 보통 버닝 사이즈가 어떻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월에 버닝이 얼마나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돈을 태우다. 그러면 데스밸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시엔티테크도 당연히 데스밸리가 있었죠.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결국은 문제 제정이. 보통 임신하면은 이 아이가 정말 커서 진짜 판사가 될까 아니면 기업가가 될까 의사가 될까 이렇게 꿈을 꿨는데 막상 키우다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사업도 이걸 개발하고 내가 품고 있을 때가 편하지 이게 시장에 나오는 순간 내가 제품을 팔아서 시장에 나오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처음에 내가 세웠었던 이런 가설들 생각과는 달라요. 시장에 부딪혀보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내 생각대로 자라지 않고 다른 꿈을 꾸는 아이들이 훨씬 많죠. 넌 의사 돼. 근데 전 화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뭐 서비스나 제품이 시장에 나갔었을 때 시장에서 부딪혔을 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재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엔테크도 제가 정의했었던 문제를 해결했고 제가 제시한 솔루션이 두 가지였잖아요. 이 대표번호 콜센터를 통해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생산성이 높아질 거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문을 활성화될 거다. 근데 홈페이지 주문은 제 가설이 맞았어요. 올해 가설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제가 정의했었던 그 솔루션이었던 콜센터였어요. 콜센터.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 가설이 무엇이었냐면 한 상담사가 적어도 1시간에 15개의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제 가설이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상담사가 1시간에 7개의 주문을 받는 거예요. 11개, 10개를 못 받으면 당시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7개의 갭이니까 주문 하나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였던 거예요. 제가 사실 또 회사를 만들어 놓고 군대 끌려갔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CNTT를 만든 상태에서 군대를 지원해서 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28살에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군 제도를 모두 뒤졌더니 전산 특수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장교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인간 연도가 2004년으로 잡히면서 제가 그래서 1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신테크를 만들까? 그래서 다시 만든 게 신테크거든요. 근데 군대를 이제 가야 되니까 제가 한번 회사를 뺏겨놓으니까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회사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갔어요.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요? 주부신데. 그래서 경영하는 매뉴얼을 좀 드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당시 저는 이제 콜센터 주문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흑자전환 될 거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어머니께 막 군대 갔는데 어머니를 도와주시던 그 격리부장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번 나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나왔더니 회사를 폐업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적자를 많이 봐서 이미 제가 뭐 자본 6억 원을 다 날린 거는 옛날 일이고 몇 달 전 일이고 어머니가 그 저희 그 부모님 살던 집 담보로 해가지고 막 그 대출 받아서 지금도 월급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 우리 집 빚이 8억이 된 거예요. 그 1년 반 만에. 이렇게 될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게 데스밸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데스밸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제가 이제 쪽 재무제표 그 저 회계 자료들과 또 상담사 운영 어떻게 하는지 생산성을 봤더니 이 가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모니터를 좀 해봤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 척을 이렇게 하고 있어도 가만히 앉아있다 나가면 5천 원이 나오는 그런 회사였어요. 저희 회사의 별칭이 알바 천국. 앉아서 책 보다가 나가도 5천 원 준다.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 척하는데 왜 모를까? 전산 시스템이 관리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매니저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관리하고 자기도 월급 받으면 되니까 이상한 좀 구조가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사들 간에 몇 개의 주문을 받았는지 이런 형태의 어떤 경마장과 같은 어떤 그 대시보드들도 만들었고, 그래서 순위가 높으면 성과급을 더 주고, 그리고 근본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바꿨어요. 오래 다니면 올라가는 인센티브 제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시급이 기준 시급이 4,000원이었는데 4,000원과 한 주문 하나를 받으면은 300원을 주는 것과 비교해서 큰 걸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15개 받으면 4,500원 받으니까 이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20개 받으면 6,000원이다. 30개는 모르겠다. 아무튼 20개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20개 받는 건 쉬울 것 같아서. 근데 그 상담사들이 처음에 요 급여제도를 바꿨을 때 믿질 않고 또 여기 더 이상 알바 천국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나가기도 하고 주말만 되면 한 10,000통의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2,000통을 못 받았어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래서 사실 상담사들이 좀 급여제도 바꾸면 이탈을 하는 걸 제가 좀 막으려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급여제도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돈을 더 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이 못 믿겠으면은 나도 전화를 받겠다.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육군본부에 있는 장교였기 때문에 월화수목금은 당연히 육군본부에 제 관사에 있어야 됐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위트 지역이 없어서 서울로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이면 서울에 와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제 전화를 받고 집에서 혁신을 하고 다시 일요일 밤에 이제 부대로 가고 뭐 이런 형태로 부대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주문을 나보다 한 톤이나 많이 받으면 내가 10,000원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집안의 빚은 이미 8억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월급은 줘야 되는데 월급을 또 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폐업을 얘기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월급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시던 집이 월세값 이후에 좀 집값이 좀 올라가지고 1억 원 추가 대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월급이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지금 빚이 8억이나 9억이나 그 차이가 없으니까 1억 더 대출 받아 일단 주고 절 믿어라. 내가 어쨌든 극복을 하게 돼서 빚이 9억이 되고 그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2006년 1월에 첫 번째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이 대시보드 경마장과 같은 대시보드를 걸어놓고 상담사들하고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요. 어떤 기술이냐면은 이 주문 전화와 주문의 전화를 구분하는 기술이 좀 필요해요. 주문 전화는 받기가 쉬워요. 근데 주문 외 전화가 어려워요. 왜 안 와요? 먹었는데 식었어. 이런 것들은 원래 저희 매니저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 관리자들이 많았는데 관리자 앉아서 이 전화는 받아주세요. 정직원들이니까 하고 아르바이트 상담사들은 이제 주문 전화만 쉽게 받게 하고 그 대신 우리 15개 이상 받아보자. 그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담 주문 양이 되게 이 플럭셔션이 되게 커요. 그 주문량이 이제 뭐 밥 때만 훅 들어왔다가 또 밥 아니면 훅 꺼지고 또 주말에 훅 들어왔다가 평일에는 꺼지고 뭐 이렇게 해서 주문량을 예측하는 제 인공지능 정말이죠.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했어요. 그래서 주문량에 따라서 상담사 시간표가 자동 생성되고 출퇴근 관리가 자동으로 되고 주문을 받는 그런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되는 이런 것들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준비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11시부터 상담사들하고 배틀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주문 전화만 들어오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절한 양이 들어오니까 전화가 계속 들어올 수 있었어요. 30분이 지났는데 벌써 15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원래 15개 목표였었는데 1시간 받아보니까 제가 29개를 받았습니다. 상담사들 절대 뭐 15개 못 받는다는 상담사들도 막 27개, 26개. 그리고 12시 넘어가니까 제가 30개를 넘게 받은 거예요. 근데 30개 넘은 사람이 그때 한 40명? 처음에는 이제 뭐 저 따라잡으려고 막 열심히 봤었어요. 왜냐면 그 대시보드에 내 이름이 계속 올라오니까 경마장처럼 저를 받으려고 열심히 봤던 사람들이 뭐야 이거 300원 곱하기 34 하니까 10,000원이 되네 시급이. 그래 놓으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열심히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시급 10,000원 막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 적은 인원으로 전주에는 2,000콜을 놓쳤는데 그주에는 단 주문 4통 빼고 저희가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그날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가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1년 반 후에 전역했는데 그때 빚이 9억이었잖아요. 전역할 때 회사 통장에 2억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데스벨을 극복하는 방법. 결국 몰입이다. 몰입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데스밸리 극복 이후에 시장 확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